그러니까 빨리 진도가 나갔다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내가 연애를 길게 못한다면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7개의 이유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각각 어떤 조언을 드릴 수 있는지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LBC 연애심리화술. 오늘은 연애가 빨리 끝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변에 이제 아무래도 상담을 많이 받다 보니까 각 케이스별로 좀 나눠봤어요. 제가 한 4가지 정도 정리해봤고, 고인연님도 한 3가지 정도를 해서 각각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서 서로가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첫 번째로 아쉬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연애 자체에 대해서 아쉬울 게 없어요. 그래서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 그리고 이런 분들의 특징은 싸웠을 때 그냥 끝내고 싶어요. 이런 분들한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그럴 거면 연애를 하지 마. 아예 시작도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서로? 근데 마인드 자체에 그런 게 깔려있는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뭔가 자신감이 있는 거야. 자기 삶에 대해서. 그 사람이 애초에 매력이 없었으면 그 마음이면 연애를 못해. 그쵸. 근데 그 사람이 연애를 했다는 건 그 사람이 뭔가 그 사람의 매력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거의 이건 오는 연애만 다 받는 그럴 입장인 가능성이 거네요? 큰 거죠. 예. 그러니까 연애에 아쉬울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일단 본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선택한 거니까 빨리 연애 끝내는 거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말아라. 본인이 아쉬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단 첫 번째 케이스한테 조언이에요. 두 번째 케이스. 썸이 짧다. 썸이 짧다. 서로 호감을 느끼고 사귀기 전에 그게 있잖아요. 뭐가 있죠? 아니,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뭐 데이트를 한다던가 아니면 대화를 좀 많이 한다던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서로를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빨리 급작스럽게 사귀는 경우 그런 경우는 빨리 깨지더라고요. 사귀면 뭘 하나요? 그러니까 데이트를 하는 것과 사귀는 것의 차이는 지금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빨리 진도가 나갔다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음흉하군요. 네, 제가요? 네. 그러니까 너무 빨리 진도를 뺐을 때 오히려 이게 서로가 실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해줄 만한 조언은 확실하네요. 좀 길게 천천히 참아라. 인내하라. 인내하라. 연애가 빨리 끝나서 고민인 분들이 자기를 돌이켜봤을 때 내가 너무 진도가 빨리 나갔거나 상대가 원하는 대로 그냥 너무 끌려갔다면 한번 좀 인내하는 시간을 좀 가져봐라. 그럼 제가 또 하나를 해볼게요. 내가 연애 자체에 대해서 기대가 오히려 너무 큰 거예요. 연애도 하고 싶고 좋은 사람을 너무 만나고 싶고, 그래서 그 연애가 일상적인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굉장히 막 그 환상을 꿈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남성들의 경우에는 현모양처에 대한 생각을 하거나 뭐 여성들에 대한 경우에는 굉장히 그 백마탄 왕자님을 꿈꾸는 것 같은, 내가 너무 기대하는 게 크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2가지 일이 생기는데, 내가 평소에 내 모습이 아닌 거예요. 막 그 예를 들어서 뭐 멋있는 허세에 막 찌든 막 그런, 허세에 찌들었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막 멋있는 사람의 모습, 아니면 굉장히 막 그 사랑스러운 모습, 아니면 뭐 어떤 공주 혹은 왕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자신을 꾸미고 상대도 그러길 바래요. 근데 연애 초반에는 그거를 맞춰줄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상대도 어쨌든 일상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삶도 있고 자기의 원래 모습도 있는데, 그러면 너무 실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해? 그리고 반대로 자기도 힘들어 실은. 그러니까 자기도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상대한테 더 심하게 굴고, 상대가 변했다고 생각하고 상대가 다 나쁘다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헤어져버려. 못 견디니까 상대가 떠나거나 내가 헤어지거나. 그리고 돌아서 생각해. 왜 사람들은 나랑 만나면 다 빨리 변하지? 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일까? 다 이렇게 다 거짓된 사람이지? 근데 실은 출발은 자기가 너무 기대가 컸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심리는. 이제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도 연애를 길게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한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나요? 또 연애하지 말라고 할 거야? 다 혼자 살아? 나이랑은 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 50대, 60대 가신 분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뭐 20대 초반이고 뭐 그것보다 10대여도 이미 이런 거를 벗어난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연애를 좀 한번 길게 해보면 어떤 게 생기냐면, 이게 생활이구나. 이게 이성이라고 특별한 존재가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먼저 저 사람도 사람이다. 그리고 이게 어쨌든 일상이어야 된다. 특별한 게 아니다 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대단한 걸 기대하지 말고 막 특별한 일들의 연속이 연애가 아니다라는 거를 저는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그냥 동성 친구 만난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기에는 진도가 나가야 되니까. 편안하니. 그러면 고영 여자님의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떤 건가요? 제가 아는 거는
아무래도 연애를 좀 많이 해보신 분들은 헤어지고 나서 흑폭풍이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오래 못 가겠다 싶으면은 더 정들기 전에 빨리 끝내자 하고 그냥 벌써부터 긋는 분들도 계세요. 이건 좀 약간 연령대가 올라가면 헤어짐 폭풍이 네. 심한데 연애를 많이 하다 보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 정도면 폭풍이 오겠구나, 네. 이 사람이랑은 헤어지겠구나 이런 감이 오니까 이게 폭풍을 줄이기 위해서 빨리 그쵸. 끝내는. 그쵸. 더 정들기 전에. 어떻게 보면 그거는 현명한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럴 수도 음. 있죠.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심해지면 이 사람의 단점만 보이는. 그래서 이 사람이랑도 헤어질 테니까 단점만 보고 바로 헤어져 버리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분들은 약간 좀 마음이 여려서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너무 힘드니까 힘들지 않게 미리 선부터 그어버리는. 인내하고 더 지켜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그렇군요. 힘들지 않게 여러 명을 사귀어 놓으면 되겠네요. 이 사람이랑 가지고 이 사람을 만나면 되니까. 이것도 만약 본인의 마음의 상처가 너무 두려워서 그러는 거라면 좀 인내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 정말로 본인이 생각한 미래가 그대로 이루어져 와서 전 인생에 맞다고 생각하면 뭐 그거를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분명히 현명한 포인트도 있을 것 같고, 정말 아닌 사람이랑 굳이 뭐 길게 갈 필요는 없으니까요. 정말 아닌 부분을 딱 발견했을 때, 뭐 극단적으로 나는 담배 연기만 맡으면 너무 싫었는데 이 사람이 숨겨왔던 흡연자라는 게 알아냈어. 알게 됐어요. 그러면 뭐 헤어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그럼 제가 생각한 다음 케이스로 넘어가 보면, 저는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차가운 말일 수 있는데, 가진 게 첫 번째로 드러나는 그 매력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강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그거밖에 없거나. 이게 미녀와 미남들에게 있는 딜레마 중에 하나인데, 너무 이쁘다 보니까 사람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큰데 다른 나의 능력치는 그거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한 가지 뛰어난 것만 있으면 좋잖아. 물론 그거 좋아요. 근데 그게 너무 갭이 크면 사람들이 좀 익숙해지잖아요. 이게 우리가 한계효용의 법칙에 따라서 뭐 맞는 것도 맞다 보면 좀 맞는 건 계속 아픈가? 내가 아이스크림 처음 먹을 때나 맛있지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좀 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의 어떠한 장점이 분명히 조금씩 낮아져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속되는 건 분명히 있겠죠. 지속되는 거는 이 사람하고 시간이 즐겁다거나 뭐 이 사람 같이 뭘 할 수 있다 이런 건 좋은데, 분명히 이 외모나 아니면 뭐 다른 것들, 시간에 따라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다른 걸 찾아야만 하는 것들이 생기면, 근데 그 갭이 너무 크면 다른 거를 찾을 시간 동안 이 사람이 질려버리는 거죠. 이 사람이 적당히 외모가 적당히 되고 그러면 뭐 큰 기대 안 하고 다른 것도 같이 찾고 이러는데, 너무 대단히 막 그랬다가 다른 걸 찾는 기간 동안 그 갭이 크니까 이 사람 별로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그 미남 미녀들의 딜레마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분들의 딜레마는 뛰어난 외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굳이 말을 걸 필요가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너무 나를 이뻐하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100%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보통은 유머 감각이 좀 아무래도 그 평균치를 치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그러니까 그 그룹으로 비교를 하면. 왜냐면 자기가 굳이 유머를 구사하지 않았어도 자기는 사랑받았으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 갭이 커져버리는 거지 더. 이거는 뭐 돈도 그렇죠. 이 사람이 막 굉장히 화려한 옷이나 막 뛰어난 차 이런 걸 딱 보여줬는데 나머지가 하나도 없는. 이제 그런 경우도 그 갭 때문에 이 사람이 만나면 만날수록 재미가 없는 거지. 이런 분들한테 어떤 조언 해주고 싶나요? 다른 매력을 높이거나 아니면 만남을 좀 줄이는 건 어때요? 가끔 만나? 야, 괜찮죠?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는 거죠. 7월 칠성만. 7성 하겠다만. 그 아까 고양이님이 했던 그 조언이 먹힐 것 같아요. 참아라. 인내해라. 썸을 길게 가져가라. 그래서 맞네요. 근데 또 이런 분들은 썸을 길게 가져가려고 하면 사람들이 너무 혼자 달아올라서 상대가 그래갖고 막 혼자 지쳐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많기도 하고. 그런데 조급해하지 말고 썸을 길게 가져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어차피 연애를 많이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한 명만 제대로 건지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조금 썸을 많이 가져가고, 그리고 아무래도 들이대는 사람이 많을 테니까 좀 차분하게 기다려보는 것도, 인내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본인이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이고, 근데 연애가 빨리 끝나고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 내가 뭔가 한 부분에서 특출난 부분이 있는데 연애가 빨리 계속 끝난다. 그러면 이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매력을 좀 하거나,
좀 갖추거나 그 사람이랑 같이 하는 무언가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같이 취미생활을 해서 뭔가 내가 이 사람을 재밌게 해줄 수 없으면 같이 하면서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취미생활을 갖거나 썸을 좀 길게 가져가거나 아니면 정말로 다른 매력을 갖고 있다면 LBC 화주공제 나가서 정규공대를 듣거나 뭐 이럴 수 있겠네. 좋은 방법이네. 아유 그렇게 반응해줘서 감사합니다. 진짜. 다음 케이스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그 썸이 짧다는 거랑 약간 비슷한 건데요. 금방 사랑에 빠지는 거. 금사빠.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혼자 달아올랐다가 내 마음이 식어버리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빨리 빠진 건 다른 사람한테도 빨리 빠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빨리 빠져서 막 사귀는데 다른 모임 갔더니 다른 모임 사람이 또 막 좋아. 그러면 지금 사귀는 사람 욕을 막 하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조언을 해줘야 될까? 금사빠들한테. 그것도 있네. 아니 뭐 케이스를 말하는 답은 똑같아. 맞잖아요, 근데. 맞다고? 맞잖아요. 지금 나한테 주입하는 것 같은데 답을? 그럼 조언은 어떤 거 해야 될까요? 인내하라. 참아라. 그럴까요? 근데 이런 금사빠 분들은 어쨌건 그 사람한테 3번 만날 때까지 고백을 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 사귀고 나서는 자꾸 이 사람의 장점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자꾸 생각하지 않는, 그러니까 스스로가 금사빠인 걸 알고 다른 사람에게 갖고 관심이 갈 거예요. 자꾸 저울질을 하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금사빠라 그래, 이거는 내가 나의 마음이 아니라 그냥 나의 금사빠라는 일종의 병이 나를 이렇게 시키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자기 마음 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왜냐면 금사빠여도 길게 연애를 해봐야 없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하는 마지막 케이스, 이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얘기일 수 있는데 정신적으로 약한, 더 나아가서는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도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의존성 성격장애여서 내가 누군가한테 의존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누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사귀는 동안에 내가 정말 헌신적으로 하고 다 하는데 그 사람이 뭔가 마음이 돌아설 것 같고 이 사람이 나한테 차갑게 굴면 나는 의존할 수 없을 거니까 또 의존할 다른 사람이 필요한 거야. 바로바로 숙주를 찾는. 그러니까 특히 이 사람들을 보면 정말로 세상 착해. 너무 헌신적이고. 그런데 계속 연애를 해. 길게 연애 못하고. 그래서 옆에서 얼핏 보면 계속 이용당하고 상처받고 사는 것 같아요. 스스로도 막 그런 사람이라고 하고. 근데 막상 만나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의가 없는 거지. 언제 돌아설지 모르고 계속 바람기도 있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돼버리는 거죠. 내가 의존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니까. 누구여도 괜찮은 거가 되는 거고. 이런 경우에도 연애를 길게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상대한테 좋은 소리 못 듣고. 이런 분들은 스스로 자립심을 키울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내 자체가 혼자로서도 괜찮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예 연애를 안 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연애를 그냥 아예 멈춰라. 저는 지금 누가 괜찮은 것 같아도 그냥 아예 멈춰라. 짧게 연애하고 싶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7개의 케이스로 나눠서 한번 쭉 얘기를 해드렸는데, 아마 이 케이스 안에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짧게 연애를 하고 계시거나 그런 성향이 있다면 아마 걸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조언을 해드렸던 게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고현재 인사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모두가 연애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